네,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체 시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기능은 약 24시간 주기로 반복을 하고 있는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에서도 특정 시간대에 특정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기능은 하루 생활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생활 계획. 예, 이 생활 계획표를 짜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 안의 시계, 생체 시계가 되겠는데요. 이런 생체 시계는 수면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라든가 대사, 심지어는 면역 체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면 각성 주기를 예를 들어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햇볕이 뜨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요. 저녁에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휴식과 수면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언제 깰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생체 시계에 의해서 저절로 깨게 되고요. 밤에 되면 저절로 잠이 찾아오게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알람 시계의 도움을 안 받아도 그렇죠. 네. 우리 몸 안에 시계에 알람이 기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절로 깨게 되는데 꺼진 사람들 많이 있던데 못 일어나는 사람들. 바로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고장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체 시계가 고장나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을 하게 되면 생체 시계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면 장애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생체 시계에 어긋나게 사는 그 사례가 바로 교대 근무입니다. 예. 교대 근무자들은 낮과 밤이 바뀌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면 장애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 심지어 이제 비만과 심혈관 질환이 2배 정도 증가하고요. 심지어는 암과 치매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진짜 뭐 사흘에 한 번씩 하루는 낮에 예. 일하고 하루는 밤에 일하고 뭐 응급구조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요. 저희 회사에도 있잖아요. 네. 예. 일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네. 나 좀 놀아보겠다고 네, 뭐 맞습니다. 운동 좀 해보겠다고 또 네. 일부러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잖아요. 나는 네. 뭐 늦게 자는 게 더 편하다 하고선 어. 늦게까지 할 거 다 하다가 그리고 뭐. 또 뭐 스마트폰 보다가 막 네, 두세 시간 맞습니다. 훌쩍 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체 시계에 순응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에 잠깐 한국인의 수면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이제 성인들의 정상 수면 시간은 7시간, 8시간 정도 되는데 7시간 미만 자는 분들이 44%. 거의 반이다. 반 정도가 수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 이상이다. 수면 만족도 측면에서 보면은 60%가 불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수면 장애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거의 110만 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고 이런 추세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장애가 증가하는데 불면증을 예를 들자면 30, 40대는 약 10에서 15% 정도인데 60대가 넘어가면 30에서 40%까지 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들수록이요? 아니 진짜로 나이 들수록 60대 이상이 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나이가 들면 노화 현상에서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자주 깨게 되고요. 또 각종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체 시계 자체가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 시계 리듬이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나이 들면은 햇빛을 적게 보고 낮에 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체 리듬이 약해지고 취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체 시계 문제는 노인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네. 아까 좀 전에도 언급하셨듯이 젊은 사람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생체 시계 자체는 건강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밤늦게 야식하고 밤늦게 격렬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해서 생체 시계 기능이 망가지게 됩니다. 생체 시계를 따라하지 않다 보면 생체 시계가 고장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부하다가 그렇죠. 고장이 네. 나는 거군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거의 1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이 들거든요. 원래 평소에. 네. 예, 평소에. 그러면 제 생체 시계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건지 고장 난 건지
저도 지금 배터리를 바꿔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체 시계는 어떤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유전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김지선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올빼미형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성인의 대부분, 그러니까 73% 정도는 대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자고 아침 7시에서 8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보다 조금 늦게 자고 늦게 일하는 타입을 올빼미형이라고 그러는데 아. 올빼미형은 밤늦게, 밤에 오히려 활력이 더 좋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밤에 잘 놀기 좋아하고 또 밤에 또 활동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대신에 이런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형에 맞춰서 출근을 하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아침에 뭐 일찍 일이 네. 물론 저는 아침마다 오는 건 즐겁습니다. 그런데 다른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으면 힘들긴 힘들어요. 예. 목요일 나오기 힘드시면 언제든지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누가 그렇대? 아, 네. 아유, 그래서 그렇진 않아요. 오전 내내 졸리고 피곤하고 커피를 한 잔, 두 잔 이상 마셔줘야 하루 이제 머리가 깨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와 반대로 중간형보다 조금 일찍 자고 일찍 하는 타입을 아침형 또는 종달새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초저녁만 되면 이미 배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자고 싶고 뭐 회식이 있거나 그러면 너무 싫죠. 그리고 밤에 가끔 야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되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예. 그러면 종달새냐 올빼미냐는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매 성격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이런 그 유전적으로 결정을 되지만 이 생체 시계 유형은 나이에 따라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춘기 전에 아이들은 보면 부모들이 휴일에 막 늦잠 자고 있을 때 일찍 자고 걔들이 일찍 일어나서 자꾸 부모님 깨서 놀아달라고 그러죠. 이렇게 새나라의 어린이들이 사춘기가 딱 되는 순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20대 초반까지 가장 피크를 이루다가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조금씩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50대, 60대 정도 되면 종달새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집 아이만 게을러서 10대 때 그래요.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렇죠. 경향이에요. 그리고 우리 네. 아나운서님도 아마 그런 시절을 겪었을 아, 것입니다. 예, 네.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 애가 뭐 늦게까지 안 자고 막 늦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잘못됐다.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혼내면 안 되겠네요. 걔 자체의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생체 시계가 그렇게 돼 이걸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지금까지 우리 애만 게으르고 느려 터지는 줄 알았잖아요. 진작에 알려주셨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형에 맞춰서 이 사회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종달새형은 그래도 괜찮은데 올빼미형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 그래서 사춘기 때 일시적인 올빼미형이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이제 많이 힘들 거죠. 아, 너무 그 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 그 제가 70대 여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새벽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깬다고 해서 수면제를 복용하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을 물어봤더니 이분은 저녁 먹고 한 8시부터 졸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제 9시에 잠결에 드는데 새벽 2시, 3시경이면 깹니다. 네. 또 새벽 3시에 깨서 더 자고 싶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더 자고 싶은데 잠이 도대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까지 먹게 되는데 그 시간에 수면제를 먹으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고 정신이 몽롱하고 피곤하고 매일매일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체 시계 유형이 종달새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면 되는데 억지로 수면제로 먹으면서 중간형에 맞춰서 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9시에 주무셔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그게 몸에 나쁘지는 않은 거네요. 수면의 양과 질이 괜찮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그 사람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새벽 예. 3시에 일어나서 다 잤는데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70세 여성처럼 수면제를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잤다고 판단이 되면 할 일을 찾아서 하루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시작을 해도 된다. 네. 어르신 새벽 3시 때 아침마당이 재방송됩니다. 그런데 내가 새벽 3시 너무 일러. 그래서 나는 5시나 6시쯤 일어나고 싶으면 네. 그때는 수면제를 먹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체 시계 유형을 조금 조절하는 방향 쪽으로 해줘야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것이죠. 늦게 조금만 더 늦게 자는 걸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내가 늦게 자고 싶다면 어떻게 늦게 자요?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오, 네. 먼저 그 전에 각자 생체 시계에 얼마나 맞게 사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주중과 주말에 자는 시간이 수면 시간이죠.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지. 전체 수면 시간이. 네,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5시간 자고 주말에는 7시간 잔다. 그럼 2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기상 시간, 주중과 주말에 주중에서 가장 일찍 자는 시간과 가장 늦게 자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 나는지. 그다음에 기상 시간, 일어날 때 가장 일찍 일어날 때하고 가장 늦게 일어날 때 차이가 1시간 이상 나는지. 그다음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지. 그다음에 밤늦은 시간에 먹는 습관이 있는지.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으면 나의 생체 시계는 생체 시계에 순응하는 게 아니라 어긋나게 사는 삶이다. 3개인데. 그래서 우리 MC님들은 어떠신지. 저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돼요. 와, 저 3개나 해당돼요. 세 개. 지금. 예. 네. 사람 맞으니까. 네, 아니 뭐 그냥 아니 저도 아니, 한 3개 주말에도 정도. 네, 주말에도요? 주말에도 네. 자는 시간은 네. 똑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자. 거의 뭐 대부분이 한 3개 정도 나오지 않으실까요? 3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래서 본인 네. 생체 시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 어긋나게 살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까지가 정상인가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이제 정상에서 벗어나는 거가 되는 아, 것이죠. 그래요? 예, 그러면 제가 생체 시계를 안정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빛, 두 번째는 활동, 세 번째는 식사 시간입니다. 이 중에서 빛이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침에는 밝은 빛으로 생체 리듬을 깨워야 되고요. 저녁에는 어두워서 우리 뇌가 수면 모드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햇빛을 보면 되는데 제가 햇빛 샤워라고 하겠습니다. 네. 햇빛 샤워를 받는 것이 아주 좋고요. 잠들기 전에는 멜라토닌이 팡팡 나올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측면에서는 낮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격렬한 운동을 해도 좋고요. 대신에 저녁에는 가볍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사 시간은 이제 얼핏 이해가 안 갈 수가 있겠는데 네. 우리 소화기계에는 언제 음식이 들어오고 언제 소화액을 내고 또 심지어는 언제 배변을 하는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배꼽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 시계가 많네. 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많다. 우리가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취하게 되면 배꼽 시계가 흔들리게 되고 네. 배꼽 시계가 흔들리면 우리 중추 시계가 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추시계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 이 배꼽 시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중요한데 네. 그 중에서도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체 시계 측면에서 보면 무엇을 먹냐도 중요하지만 네. 언제 먹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언제. what도 중요하지만 when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시에 먹느냐, 7시에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똑같이 그렇죠. 먹느냐가 네.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생체 시계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뭐 올빼미형이나 종자일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올빼미형이 어떻게 생체 시계를 관리하고 조절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수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면 일기나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는데 특히 휴일에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중에는 자기 생체 시계에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의 패턴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서 그런 수면 패턴을 본 다음에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새벽 3시에 자서 10시에 일어나는 분이 갑자기 뭐 12시에 잘 수는 없고요. 한 1시에 자서 8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이때 올빼미형은 자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시간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일어나는 시간을 서서히 당겨주면 자는 시간은 거의 따라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10시에 깨는 사람이 8시에 일어나려면 갑자기 2시간을 당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3일에 한 30분 정도씩 9시 반에 일어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침 햇빛을 보여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저녁 식사를 네. 중간형에 맞춰서 좀 일찍 해서 규칙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달새형은 이와는 좀 다른데 역시 자기의 수면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8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에 깬다. 8시에 8시에 주무셔서 자서. 새벽 3시에 일어난다면 10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정도로 목표를 맞추고 이 종달새형은 깨는 시간에 초점이 아니라 자는 시간을 초점을 맞춰서 자는 조절을 해드려요. 시간에 자는 시간에. 방점이구나. 그래서 저녁 식사를 좀 늦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격렬한 건 안 되겠죠? 네? 아무리 그래도 격렬한 건 안 되겠죠? 이런 때는 격렬한 게 좀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오히려. 있습니다. 차라리. 생체 시계를 늦춰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또한 집안에 저녁 때 밝게 조명을 유지하는 것이 생체 시계를 계속 깨워주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구나. 네. 그러니까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생체 시계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수면 장애를 수면제로 해결하면 안 되고요. 본인의 수면 패턴에 맞춰서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방법을 잘 익혀서 꾸준히 하면은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체 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계속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루만 내가 방심을 해도 바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중이나 휴일에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이제- 수면제를 복용하기 전에 자신의 수면 습관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네. 말씀입니다. 네. 티보 창으로 찐순이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올빼미형인데 종달새형인 남편과 사니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보내셨고, 그리고 질문이 하나 왔는데 드려도 될까요? 70세인데 아침 4시면 눈이 떠져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에 너무 졸려요.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잘까 봐 참고 있는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자연스럽게 종달새형으로 바뀌면서 아침에 일찍 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전이나 오후에 너무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뭐 커피를 마시거나 해서 억지로 잠을 참지 말고 짧은 낮잠을 자면 이 졸림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30분 이상 자면 오히려 이제 밤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15분, 20분만 주무시면 되겠네요. 짧게. 네. 네. 종달새 올빼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